253조 원, 대한민국 국방계산 4년치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금요일 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둘러싼 판결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15조 원짜리 항공모함 두 척이 이란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심장부에서는 성장률이 반토막 나고 물가는 연준 목표치를 1%포인트나 뚫고 올라갔습니다. 폭탄 4개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이 4개의 폭탄은 월요일 아침 여러분의 금투자와 은투자, 환율,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까지 전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122조 원짜리 시한폭탄 시계가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월요일 장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이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탄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미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발표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2.5%를 예상했습니다. 결과는 1.4%였습니다. 예상치의 딱 절반입니다. 1.4%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이번 분기 성장 속도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속도로 1년을 가면 경제가 1.4%밖에 못 큰다는 뜻입니다. 미국 같은 거대 경제가 1.4% 성장이면 거의 제자리 걸음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연방정부 셧다운이었습니다. 정부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공공지출이 급감했고 이것만으로 성장률을 약 1%포인트 깎아 먹었습니다. 셧다운이 없었다면 2.4%는 나왔을 겁니다. 그래도 예상치에는 못 미치지만 최소한 반토막은 면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희망적인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정부 지출은 줄었지만 미국 국민들의 소비는 오히려 2.4% 늘었습니다. 기업 투자도 3.8%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안 써도 민간이 버텨준 겁니다. 이건 경제의 뼈대가 아직 부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비가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폭탄이 바로 이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폭탄 물가입니다. 12월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영어로 코어 PCE라고 부르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체감하는 물가를 측정한 것입니다. 음식이나 에너지처럼 가격이 들쭉날쭉한 항목은 빼고 나머지 품목의 평균 물가 변동을 본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라고 하는데 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준의 목표는 이 수치를 2%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3%입니다. 목표치 2%를 무려 1%포인트나 초과했습니다. 한 달 전인 11월에는 2.8%였습니다. 한 달 만에 0.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방향이 문제입니다. 내려가야 할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최근 3개월 평균입니다. 3.1%입니다. 이건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물가 상승이 다시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경제 성장은 반토막이 났는데 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입니다. 가장 최악의 경제 상황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요. 반대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이미 식어가는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앞으로 가도 낭떠러지, 뒤로 가도 낭떠러지인 겁니다. 연준이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낭떠러지 위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다음 연준 회의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돈을 걸고 예측하는 도구인데 지금 이 도구가 보여주는 숫자는 3월 금리 동결 확률 96%입니다. 사실상 연준은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준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은 역사적으로 금액에 가장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동안 실질금리,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인데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은행 대신 금을 찾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금의 가치는 올라가니까요. 이것이 금요일 밤 금값이 1.74% 급등한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 폭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에게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3으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줄여서 IEPA라고 하는 법률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해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이 법률을 근거로 수입품의 관세를 때려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중에서 기본 10% 관세는 150일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최대 한도를 15%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150일 뒤인 7월 19일까지 의회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이 관세는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숫자가 나옵니다. 이 관세로 지금까지 미국이 수입 업체들로부터 걷어간 돈이 약 1,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3조 원입니다. 253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입니다. 253조 원이면 우리나라 군대를 4년 넘게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법적 분쟁의 한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122조 원짜리 시한폭탄이 등장합니다. 대법원이 최대 관세율을 15%로 제한했기 때문에 15%를 초과하여 걷어간 관세는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금액이 추정치로 약 122조 원입니다. 150일 안에 의회가 법을 만들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이 돈을 기업들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15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이 시한폭탄 시계는 오늘부터 째깍거립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매주 이 시계를 추적하겠습니다. 이 판결이 금값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관세가 유지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도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방금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금값은 더 올라갑니다. 반대로 관세가 무효화되면 단기적으로는 물가 부담이 줄어들지만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122조 원만큼 더 벌어집니다. 재정 적자가 커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역시 금값은 올라갑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금에게는 유리한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이번 판결의 진짜 의미입니다. 네 번째 폭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미 해군의 항공모함 두 척이 중동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제럴드 포드호입니다. 항공모함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5조 원입니다. 두 척이면 30조 원입니다. 30조 원어치 무기가 바다 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보급함으로 구성된 항공모함 전투단이 함께 움직입니다. 두 개의 항공모함 전투단이 동시에 한 지역으로 모이는 것은 미군의 전쟁 준비 태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무력 시위입니다. 목적지는 이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했고 기한은 다음 달입니다. 이란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은 2003년 이라크전 직전,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를 실제로 침공하기 직전의 군사 배치와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979년 11월 이란에서 미국 대사관이 점거되고 52명의 미국인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이란 인질 사태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 금값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온스당 226달러였습니다. 인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극에 달했고 불과 두 달 만인 1980년 1월 금값은 온스당 8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216달러에서 850달러, 275% 상승입니다. 두 달 만에 금값이 거의 4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물론 지금은 1979년이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이미 높아진 물가와 불확실한 경제 성장. 1979년에 금을 산 사람은 두 달 만에 자산이 4배가 됐습니다. 2026년 2월, 우리는 비슷한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4개의 폭탄이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불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시장 마감 기준 핵심 숫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금부터 보겠습니다. 금 선물 기준 종가는 온스당 5,059달러 30센트입니다. 전일 대비 1.74% 올랐습니다. 장중 최고가는 5,071달러까지 찍었습니다. 3월물 선물은 5,111달러, 4월물은 5,15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다는 것은 시장이 앞으로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을 보겠습니다. 은 가격은 온스당 83달러 27센트로 전일 대비 무려 7.26% 폭등했습니다. 금이 1.74% 오르는 동안 은이 7.26% 올랐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금은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금 1온스를 사려면 은이 몇 온스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지금 이 비율이 64입니다. 금 1온스 가격이 은 64온스 가격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낮아질수록 은의 가치가 금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인데 최근 몇 주간 이 비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2026년은 평균 가격을 온스당 81달러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미 8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은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달리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 3대 지수는 모두 올랐습니다. S&P 500은 6,905포인트로 0.69% 상승, 나스닥은 22,886포인트로 0.0% 상승, 다우존스는 0.5% 상승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르는데 금값도 동시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주식이 오르면 안전자산인 금은 내리는데 지금은 둘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란 세계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힘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100이면 기준선이고 이보다 낮으면 달러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금요일 종가 97.79입니다. 1년 전보다 무려 8.27%나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은 올라갑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양의 금을 사는데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니까요. 달러 인덱스가 1년 사이 8% 넘게 빠졌다는 것은 금 강세의 가장 튼튼한 바닥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9원입니다. 한국에서 금이나 은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환율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달러가 약해져서 금값이 오르더라도 원화 대비 달러가 함께 약해지면 원화 기준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도 보겠습니다. 브렌트유 71달러 68센트, 미국산 원유인 WTI 66달러 10센트입니다. 이란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 중동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해집니다. 이것도 금액에는 호재입니다. 기술적 분석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란 과거 가격 흐름의 패턴을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금의 핵심 지지선은 5,000달러입니다. 지지선이란 가격이 내려올 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바닥 같은 가격대입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가격이 올라갈 때 뚫기 어려운 천장 같은 가격대인데 지금 첫 번째 저항선이 5,074달러, 두 번째 저항선이 5,100달러입니다. 금요일 장중 최고가가 5,071달러였으니 5,074달러 저항선을 거의 건드린 셈입니다. 인베스팅닷컴의 기술지표 종합 판단은 강력 매수입니다. 이동평균선과 기술지표 모두 매수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에 5,100달러를 뚫고 올라간다면 다음 목표는 5,120달러에서 5,300달러 구간입니다. 반대로 5,000달러가 무너지면 4,900달러까지 빠르게 후퇴할 수 있습니다. 5,000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마지노선입니다. 이 분석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122조 시한폭탄 시계를 매주 함께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자, 이제 다음 주를 결정할 핵심 이벤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인 크리스토퍼 월러가 연설합니다. 월러 위원은 연준 내에서 매파, 그러니까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쪽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월요일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금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월러 위원이 물가가 걱정된다,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단기적으로 금값이 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 성장 둔화를 우려하는 발언을 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서 금값이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밤에서 화요일 새벽 사이에 나올 연설이니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화요일입니다.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건 미국 소비자들에게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다고 느끼는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지 나빠질 것 같은지를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1월에 90.6이었는데 이번에 84.5가 나왔습니다. 크게 떨어진 겁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50.6으로 1년 전 64.7에 비해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그러면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립니다. 화요일 이 숫자가 예상보다 더 나쁘게 나오면 금값 상승의 추가 연료가 됩니다. 세 번째, 목요일입니다. 연준 부의장 미셸 보먼이 미국 상원에서 증언합니다. 부의장이 상원에서 증언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금리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먼 부의장은 은행 규제 전문가인데 최근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만약 증언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묻어나오면 시장은 이것을 금리 인하 신호로 읽을 것이고 금값에는 호재가 됩니다. 이 3가지 외에도 추가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1월 내구자의 주문 수정치가 나옵니다. 내구재란 3년 이상 쓸 수 있는 물건, 자동차나 냉장고 같은 것들의 주문량입니다.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평균 예측은 마이너스 1.7%입니다. 주문이 줄었다는 뜻이죠. 이 숫자가 예상보다 더 나쁘면 경기 침체 우려가 강화되면서 금에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금요일에는 1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생산자물가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의 변화를 측정한 것인데 이것이 올라가면 결국 소비자 물가도 따라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확인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면서 금값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란 상황은 매일매일이 변수입니다. 항공모함 전투단의 이동 경로, 이란의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발언, 이 3가지를 매일 체크하셔야 합니다.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는 순간 금값은 순식간에 $100 이상 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다음 주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확률 50%로 봅니다. 원러위원회 월요일 연설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이란 상황이 현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금값은 온스당 5,000달러에서 5,1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5,000달러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5,074달러 첫 번째 저항선을 시험하는 흐름입니다. 시나리오 둘,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확률 35%로 봅니다. 화요일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거나 이란에서 군사적 충돌 조짐이 나타나거나 122조 원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만 터져도 금값은 5,100달러를 뚫고 5,120달러에서 5,30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5,300달러도 넘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셋,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확률 15%로 봅니다. 원러위원이 월요일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거나 이란이 전격적으로 핵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금값은 5,0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4,900달러에서 4,95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확률이 가장 낮고 설령 일시적으로 빠지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시적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금의 중장기 상승 추세가 꺾이기는 어렵습니다. 은은 어떨까요?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되 폭이 두세 배입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은은 온스당 80달러에서 87달러 구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90달러 돌파도 가능합니다. 금은 비율이 64에서 더 낮아진다면 은이 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므로 은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투입할 자금이 있다면 한 번에 전부 넣지 마시고 두 단계로 나누십시오. 전반부 전략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체 투자 자금의 60%를 배분합니다. 월요일 아시아장 시작 직후 금값이 5,000달러에서 5,060달러 사이에 있다면 첫 번째 30%를 진입합니다. 이건 주말 동안 쌓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시아장에서 먼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러위원 연설 이후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나머지 30%를 진입합니다. 만약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나쁘다면 이 30%를 전량 투입합니다. 예상 수준이거나 좋다면 15%만 넣고 나머지는 후반부로 넘깁니다. 후반부 전략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나머지 40%를 배분합니다. 목요일 봄원 부의장 상원 증언과 금요일 생산자 물가 발표, 그리고 이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요일 증언에서 비둘기 파적,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자는 쪽에 신호가 나오면 즉시 투입합니다. 매파적,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자는 신호가 나오면 금요일 생산자 물가까지 기다립니다. 이란에서 군사적 충돌 소식이 나오면 즉시 전량 투입하되 이 경우 금보다는 은의 상승폭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은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은 투자 비중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금은 비율 64는 역사적으로 은이 저평가된 구간입니다. 금 투자 금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은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금에 300만 원을 넣으신다면 은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은은 변동성이 크지만 금이 오를 때 은이 더 빠르게 오르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수익률 차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45년 전인 1979년 이란 인질 사태가 터졌을 때 금을 산 사람은 두 달 만에 자산이 4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1980년 1월 금값이 850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후 2년 동안 금값은 3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점에서 산 사람은 자산의 65%를 잃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나눠서 진입하고 각 단계마다 시장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은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터진 폭탄 4개. 하나, 미국 경제 성장률 반토막. 둘, 물가 3% 돌파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등. 셋,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과 122조 원 시한폭탄. 넷, 항공모함 2척의 이란향 출항과 중동 전쟁 위기. 이 4가지가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 시장을 움직이는 4개의 엔진입니다. 금값은 온스당 5,059달러에서 출발합니다. 5,000달러 지지선을 지키느냐, 5,100달러 저항선을 뚫느냐가 다음 주의 승부처입니다. 기본 시나리오 확률 50%, 상승 시나리오 35%, 하락 시나리오 15%, 확률은 상승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 핵심 일정 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원러위원 연설, 화요일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목요일 봄원 부의장 상원 증언. 이 3가지 일정에 맞춰 자금을 전반부 60%, 후반부 40%로 나눠서 투입하십시오. 그리고 이란 상황은 매일 체크하십시오. 122조 원짜리 시한폭탄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150일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시계가 7월 19일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앞으로 매주 이 채널에서 추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시한폭탄 시계 2주차 업데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계를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월요일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다음 주 어떤 전략을 세우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